자, 누군가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에 주변에서 영어는 이거 들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이 신뢰가 확 가죠. 주변 친구니까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소개해주는 사람이 영어에 대한 전문가는 분명 아니에요. 추천의 내용을 보시면 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대부분 유명 강사일 경우가 높죠.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 검증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유명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유명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목소리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미치고 외모를 꼭 잘생길 필요는 없어요. 잘생긴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신뢰가 가는 외모라 봐야겠죠. 목소리 그리고 실제 내용은 10%도 안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목소리나 외모가 많죠. 인간에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어떤 특징을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하거나 상세히 설명하거나 쉽게 설명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유명 강사라는 게 다 나쁘고 잘못된 거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여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상세히 쉽게란 말 나오면 이런 말 나오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좀 더 상세히란 말로 갖춰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업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상세히 알려주니까 끌리기도 하죠. 또 쉽게 알려주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기존에 있는 거구나. 근데 기존에 있는 걸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 이 사람 수업을 들어주면 달라질까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 들었던 수업은 학교에 했던 수업이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커리큘럼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커리큘럼 있으면 이건 지우셔야 돼요. 커리큘럼이라는 건 단계라는 얘기잖아요. 영어에는 단계가 없어요. 영어에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건 뭐 수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동화책이냐 뭐 좀 어려우냐. 그러나 단계는 확실히 없어야 동화책이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나이에 따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초등학생에게 설마 철학집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뭐 중고등학교 넘어서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책의 구별은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떤 책이 상관없어요. 단어장을 먼저 본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 구문을 조금 한다는 말하면서 여러분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사실 구문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참아 못하겠으니까 말을 돌리는 것 뿐이에요. 실제 구문으로 시작하고 구문으로 끝날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런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기존의 영어 강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 기존의 영어 강의를 천천히 자세히 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초반점에서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봤던 유명 강사 중에는 단 한 명도 거의 예외 없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럴 일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제가 뭐 TV를 보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유튜브는 보니까 그 유명 강사라고 한 사람들 내가 다 살펴봤거든요. 웬만하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벗어난 것처럼 보이려고 꽤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바꾼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바꿨는데 여러분들은 그 물건이 새롭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독해를 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실 건 리텐션이라고 했죠. 보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프로텐션, 미래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인텐션,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우리의 과정이라는 건.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죠. 라이브 리코디드, 라이브냐 또는 리코드냐. 라이브란 말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자체도 의미가 굉장히 많죠. 음악에서 라이브도 있지만 그냥 라이브, 살아있는 뜻의 라이브도 있거든요.
record란 말은 기록하단 말이잖아요. 그 음악의 기록도 있지만 문서 기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여기서 음악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뭔지 아실 거예요. 라이브와 recorded, 다시 말하면 녹음된 거, 음악의 경험, 디지털 밀레니엄 시대의 음악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 자, with the emergence of recording technology, a new form of musical space arose. The recording studio. 자, 음악 녹음이죠. 녹음의 기술의 출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의 공간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레코드 스튜디오가 되겠죠. This allowed artists to make music to be heard at other times and places. 이것이 예술가들에게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바로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게. These places evolved along with the growing mobility music itself. 자, 이러한 장소가 진화가 된 건 뭐와 함께? 점점 증가하는 이동성. 음악 그 자체가 이제 이동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제 이런 장소가 진화하게 된 거겠죠. 자, recording unable to various forms editing, including splicing, moving sections in time, overdubbing, placing section atop on another, as well as a growing range of opportunity for processing and manipulating sound. 음악을 리코딩한다는 것은 뭘 가능하게 해줬나요? 다양한 형태의 편집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splicing, 끝을 연결해서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부분 섹션을 움직여서 붙이는 거, 그게 splicing. 그리고 오버 말대로 오버가 나오죠. dubbing, place 섹션을 서로 끝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버더빙 하는 거, 섹션을 서로 업탑 꼭대기 위에다가 붙이는 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좀 더 증가하는 범위의 기회들, 프로세싱, 가공 처리하고 소리를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의 기회들이 더 많아졌죠. 자, while recording studios supply the vast of opportunities for shaping sonic expressions, they also presenting new challenges, some of which were addressed via architectural gestures. 자, 이 리코딩 스튜디오가 다양한 폭넓은 그런 기회를 줬죠. 소리의 어떤 표출을 쉐이프, 형태를 만드는 데 대한 기회를 주긴 했지만 그들은 또한 새로운 챌린지, 도전해야 될 과제를 제공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addressed, 집중적으로 다뤄진 건 뭘 통해서? via 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뤄줬어요. 그게 뭘까요? In order for only the intended sound to be recorded, studios were constructed of materials that inhibit sound transfer. 자,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단지 의도된 소리가 기록되기 위해선, 녹음되기 위해서 스튜디오는 건축이 됐어요. 어떤 물질로? 바로 막아주는, 소리의 이동을 막는 그러한 소음제 같은 거겠죠. 그런 물질로 건설되었다는 거죠. 건축이란 행위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such attempts sometimes led to dead acoustic properties. However, 그와 같은 시도는 때때로 죽어있는 음향의 특성을 이끌었어요. 그렇죠? 다 소리를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챌린지가 되는 거죠. In the 1950s and the 1960s, then studios began to construct echo chambers using materials that reflected sound, such as concrete and tiles, in order to simulate the sound of certain places, including, of course, the live sound concert venues. 자,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때는 스튜디오가 건설하기 시작했죠. 에코, 울림 체인버 방, 울림 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물질을 이용한 거예요. 소리를 반사하는, 이를테면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했는데? 시뮬레이션 한 거죠. 소리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소리를 시뮬레이션 했고, 그것이 물론 라이브 사운드겠죠. 콘서트 베뉴, 장소의 라이브 사운드에 이런 것들을 포함한 특정한 소리를 시뮬레이션 했다. The use of stereo systems also allowed recorded music to be organized as a sonic
panorama, thus producing the sense of being of environment where sound came from sound sources. 그러나 스테레오 시스템의 사용은 또한 리코드된 음악이 오거나이즈 소리의 파노라마처럼 전기 퍼지는 것처럼 그의 조직화하는 걸 가능했고, 따라서 센스 어떤 느낌을 제공해 줬습니까? 어떤 느낌을 만들어줬나요? 바로 그 환경에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 환경. 다시 말하면 음악의 소스겠죠. 다른 소스에서 뭐 이쪽은 음성, 이쪽은 뭐 드럼 이런 것처럼 다른 소스에서 나온 것처럼 있는 환경의 느낌을 프로듀스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영어는 누구 거더라 한다면 그게 정말 새로운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더 쉽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여러분이 끝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